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언어를 훔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나름의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존 히브는 교육이야말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온갖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학문의 실용을 강조합니다. 특히나 언어라는 학문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이 서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본질적인 접근과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사람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대화는 소리와 몸짓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 소리에 체계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상호 간의 약속을 세우고 규칙을 제정하여 말이라는 소리를 글이라는 문자로 체계화 및 정형화한 것이죠. 허나 해당 과정에서 각종 불규칙성이 발생하고 이는 언어의 불완전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다름에 대한 인정입니다. 언어를 일종의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약속이자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외국어를 진정 모국어처럼 습득하려면 그 과정 속에 타국어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몰입, 이러면 진입장벽은 높으나 이후로는 내리막길인 것이죠. 즉, 외국어는 외국어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접근은 본래의, 즉 자국의 잣대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로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인 것이죠. 이 전혀 다른 두 로직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것이 통역이고 번역입니다. 따라서 100% 정확한 통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측의 정서와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뿐이기에 센스이자 실력인 것이죠. 이처럼 번역이나 해석은 기본적으로 말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시간적인 딜레이가 생깁니다. 한국인의 경우 외국어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인 노력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모국어를 가르칠 때 외국어를 동원해가며 설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습관, 저는 이걸 1:1 매칭식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 향후 의미의 확대,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런 식으로 외국어를 이해하려 들면 첫째로는 본래 의미의 퇴색과 둘째로 뉘앙스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된 단어장이 필요합니다. 단어의 경우 앞서 말한 1:1 매칭식 해석으로 접근하면 양이 방대해져 끝도 없을 뿐더러 단어 본래의 의미와 지닌 뉘앙스가 부정확해지고 희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외국어 대사를 고지곧대로 직역하면 어딘가 어색해지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어장은 오로지 원어와 이미지로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단어는 그 소리와 이미지로 매칭되어야 하고 심화적인 단어는 보다 단순한 단어로 풀어 설명하여 사용되는 실제 예시를 통해 뉘앙스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각각 알맞은 한국어로 매칭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고 원어 자체를 이미지 혹은 제스처와 연관시키면 해당 개념이 더 쉽게 장기 기억으로 보관되어 기억 속에 더 오래 남는다는 이점도 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어우러져 활용되는지 그 예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맥락에 대한 이해와 말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뉘앙스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향후 단어의 활용도와 범용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우리는 외국어를 모국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해한다라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라고 명명해서 그렇지 그 자체로는 비언어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언어의 역할은 무형의 개념을 명명하여 유형으로 치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어를 제대로 습득하면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하고 고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NBA를 즐겨 시청하는데요. 어느 날 친구와 같이 농구를 보다가 한 선수가 그 스프레인드 앵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묻기를 그 선수가 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스프레인드 앵클이라 못 나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묻습니다. 스프레인드 앵클이 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스프레인드 앵클입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먼저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그 자체로 이미지나 제스처와 같은 의미와 직결하여 이해하게 되면 모국어의 부차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효과적인 습득은 흔히 생각하는 활용, 숙달의 역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문법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전체 문장을 먼저 접하고 이후에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뉘앙스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를 함양함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단어의 경우에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단어가 이해가 쉽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경험이 있어야 뇌리에 더 깊게 박힌다는 말이죠. 이는 마치 퍼즐을 푸는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어 공부의 올바른 순서는 이미지나 제스처, 문장 속에서의 활용을 통한 예시를 제시하고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고 원어 해설 그리고 유의어를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어가 감정이나 뉘앙스, 표정, 억양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와 결합될 때 더욱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단어라는 조각에 접근하기 전에 경험이나 실제적인 예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소통이란 문장을 주고받는 것이고 문장이라면 각종 단어들의 조합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도 전에 냅다 단어라는 조각부터 던져준다면 퍼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겠죠. 첫 번째, 다름에 대한 인정. 두 번째, 올바른 순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뱉기입니다. 언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미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어 공부는 시끄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옛날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인간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말하기를 통해 40%, 쓰기를 통해 30%, 읽기를 통해 20%, 듣기를 통해 10%만큼의 지식을 기억 속에 저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지식을 활용하고 실천할 때 내가 수동적으로 읽거나 들음으로 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쓰고 말하는 출력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목적이 아닌 도구로 적용하기입니다. 이는 상당히 효과적인 몰입교육 방식 중 하나인데요. 익히고자 하는 언어로 된 교재로 특정 과목이나 분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야에 집중된 어휘를 쌓기도 용이하고 앞서 몇 번이고 강조한 실용성의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죠. 언어를 훔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원초적인 소리로서 노출되고 말을 먼저 익힌 뒤 글을 배우고 그 언어를 활용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여 모국어와 같은 자연스러운 요소로 본인에게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인드셋인데요. 천재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언어의 습득은 특별히 높은 지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면 자연스레 익힐 수 있고 심지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문맹도 말은 익힐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선한 착각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아주 작은 발전, 아주 작은 깨달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너 진짜 천재 아니야? 라는 칭찬의 말에 그 칭찬에 부응하고자 더 열심히 하려는 욕구가 차오르고 무엇보다 흥미가 생겨납니다. 바로 그 흥미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지속적인 노력이 실제로 여러분을 천재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가장 큰 재능인 흥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언어적인 능력 또한 여타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안 쓰면 퇴화되는 근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언어에 얼마나 현역인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지속성을 위해서는 결국 흥미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껏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언어를 훔치는 12주간의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